여러분들이 정진 잘 가시다가도 가다 또 한 번씩 마음이 급하니까 잊어버리고 또 그 생각에 끌려다니다 보면 중심이 또 흐려지고 이런 게 항상 늘 많이 반복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게 관하는 게 어떤 거는 관해서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가족의 인연도 하루아침에 생긴 인연이 아니라 수억 겁을 거쳐서 오면서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적되어 있는 그 서로 주고받으면서 쌓인 그 업식이 얼마나 두텁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또 내려놔도 또 저 마음이 올라오고 요거 또 내려놓고 나면 또 올라오고 계속 끊임없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흔들리면서 나는 공부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멀었네. 뭐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또 마음이 막 또 가버리는데 그럴 때 중심 딱 잡고 내가 어떤 게 올라오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됐구나 하는 거는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올라오는 걸 봐야지 볼 수 있으면 아이고 또 업식이 올라오는구나. 아이고 내가 이걸 속으면 안 되지 하고 또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딱 또 놓고 내가 입력된 게 올라오기도 하고 바깥 경계에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또 내 마음이 올라와서 또 막 마음이 산란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팎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오는 거 또 올라오는 거 내가 내 주인공 자리에 항상 중심을 두고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업식이 올라오는구나.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입력된 의식이 올라온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알아차려야지만 아이고 또 속으면 안 되지 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 선장이 중심이. 근데 내 중심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올라온 대로 다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으로. 그래서 주인이면서도 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굴려내야지만이 그 업식을 녹일 수 있으면서 내가 참나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그 의식을 자꾸 놓고 또 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과 집착과 욕심과 욕망과 이런 거를 보여야 돼. 보는 게 공부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지만이 내려놓아서 내 그릇을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맑은 걸 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쓰고 채우고 또 쓰고 채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가정에 가족 간에 힘든 거, 또 경제적으로 힘든 거, 몸 때문에 힘든 거 여러 경계가 있으실 건데 그걸 정말 차분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자꾸 조급한 마음은 그거 놓는 게 공부인걸요. 그래도 차분하게 또 놓고 또 놓고 그러면서 내가 현실은 또 그대로 열심히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그의 껍질이 벗겨지는 속에서 내가 자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어리석은 욕심, 집착. 그게 이제 와지면 그때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자꾸 돌아가는 거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몸이 아플 때 그 문제 갖고 말은 못하고 한 2, 3년을 관했어요. 몸이 이러니까 겁도 나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는 조급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도 가보게 돼 있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내가 관해야죠 라고 가보게 됐는데 병명이 안 나타나요. 그래도 병명이 없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럼 관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차라리 안심이 되던데. 그래서 그때부터 관하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자꾸 관하기만 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속에
대행스님을 큰 스님을 스승으로 공부하는 뭐 한의원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갖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그때 고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중심을 잘 잡고 조급한 마음도 올라오고 별 생각 다 들지만 그래도 자꾸 믿고 놓고 가셔야 돼요. 차분하게. 그래야 바깥으로 오는 방편도 나한테 적합한 게 오게 되고 또 그걸 내가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관해서 낳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관을 함으로 인해서 바깥의 방편도 거기에 맞는 방편을 끌어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놓고 맡기기만 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하다 보니까 그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우연히 절에 왔다가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해갖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도움을 좀 받았죠. 아무튼 이게 내가 마음을 딱 닫고 있으니까 또 희한하게 그치만 주인공들을 맡기고 가니까 또 그 인연이 또 오더라고요. 그 인연이 또 왔을 때는 나도 이상하게 저항을 안 하고 또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도 도움을 좀 받고 그러면 새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깨끗하게 또 나았나 그렇지도 또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정진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까먹었어요. 까먹었다는 뭐예요? 나았다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가족 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물러서시면 안 되고 조급한 마음을 자꾸 놓고 자꾸 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하는 것도 처음에는 괴로우니까 주인공만 해결할 수 있어.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병이든 돈이든 뭐 가족 관계든 자꾸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관을 하죠. 답답하니까. 근데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관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맡기고 가다 보면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또 관하게 되고 또 관하게 되고 또 알아지니까 또 그거에 맞게끔 내가 또 어떻게 실천을 해서 그걸 또 바꾸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굴려가는 거죠. 그냥 한 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저 탑을 하나 세우는 것도 하나 올라가서 마지막에 봉우리 하나가 딱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나가 탄생이 되고 난 뒤에도 우리가 또 애가 태어나서 애가 어른 노릇하는 게 아니니까 또 계속 실천을 해서 그 이해, 지혜 물리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 성장을 해야지만이 어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똑같아요. 모든 게. 그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 조급하게 갖고 마음이 팔딱팔딱 거리는 거 이게요. 그 마음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괴로우니까 진짜 벗어나고 싶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을 만큼 마음에 틈이 없어요. 그냥 오직 누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한 그냥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밭을 매는데 하다가 뭐 날씨가 좋다고 남이 이랬다고 남의 밭 잘하는 거 보면 그거 보고 한숨 짓고 있다 보면 내 밭은 언제 매요? 그럴 시간 있으면 한 번이라도 하면 그래 나도 빨리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언제 내 밭을 매요? 여러분들이 진짜 괴로우면 정말 너무 암담하고 이게 언제나 해결될까라는 정말 생각이 든다면 그 간절함을 갖고 와서 하면서 해가지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진짜 이게 세월 가는 줄로 그래 내가 한번 해본다. 내가 이 생에는 내가 이거 다 끝내고 가겠다. 이거를 어떻게 또 반복하겠노 하고 그냥 겉으로는 평온하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안에 공부해가는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러면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내면의 모습은 다 달라해가는 거.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이 보이잖아. 내면에 내가 어떻게 이 마음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지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그거 뭐 누가 대신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 문제예요. 말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보고 나면 시험 점수 매기잖아요. 매기면 애들은요, 몇 개 틀렸냐, 이거 슬퍼라, 어떤 애는 나는 좋아라. 저는 매기고 말 안 해요. 아니, 정말 자존심 상니까 그거. 시험 뭐 잘난 체에도 뭐 욕먹을 거고, 잘난 체할 만큼 잘한 적은 없어요. 늘 부족하니까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해요. 그냥 막 물어도 그냥 뭐 그렇지 그냥 뭐.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지는 거죠. 다음 시험을 생각하고 그래도 뭐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랬지만 또 딴 생각하다가 제대로 안 하고는 또 시험 보면 또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인정할 수가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주인공 한 거지. 이러고 살았던 거야.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마음을 흐트러뜨려 버리면은 정신 또 그렇게 갖고 마음 다 해소시키고 그 괴로운 마음이 그래도 좀 이러고 그거가 원동력이 돼서 괴로운 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번뇌 즉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 괴로운 게 있으니까 공부하려 하잖아요. 근데 괴로운 걸 말로 다 풀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또 그냥 편안하니까 또 까먹고 있다가 여전히 해결 안 된 게 있다 보니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뭐 아이고 또 맨날 이러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 잘 다잡고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다시는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정말 자연이 되고 싶다. 못난 자기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겠다고 한 생각 내고 그 주인공 자리 맡기고 그리고 바깥으로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뭐가 있어요? 괴롭기만 괴롭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지 않을까요? 자존심 상해서 그 말을 어떻게 다 할까요? 그냥 집어삼키는 거죠. 오직 주인공.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참나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재료가 들어가니까. 괴로워서 그걸 해결하려고 주인공 자리에 맡기다 보니까 주인공 자리에서 그게 이제 답이 또 나오잖아요. 주인공 자리가 자꾸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게 없는 사람은 관을 안 해요. 괴롭지 않으니까. 집어넣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와야 출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맨날 뭐 검색하니까 정보를 얻잖아요. 똑같아요. 고가 아니에요. 그 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주인공 자리를 발현시키고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르면 업이지만 알면 공부재료다.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이렇게 맡기고 정말 괴로우면 진짜 한 걸음이라도 더 혼자 하면 힘드니까 와서 정진하시고 못 오실 땐 집에서라도 잠깐이라도 좀 관하고 주무시고 끊어지지 않게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밥을 지으면서도 주인공 청소하면서도 주인공 그리고 마음 내시고 그렇게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주인공 관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근본 주처, 주인공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자식의 취업 문제, 어려운 가정 경제, 코로나로 인한 괴로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등등 여러분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을 오직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서 주인공 하고 부를 때 그 말 속에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그 자리에 맡기십시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무심으로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지금 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근본 마음은 우주와 직결되고 만물 만생과도 가설되어 서로 통신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바가 있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관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즉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찰나도 자신의 근본을 여의지 않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바로 생활 속 참선 수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